정부가 글로벌 3강을 목표로 내건 AI 산업. 현재 이 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2파전 양상인데요. 두 국가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으며 그야말로 쩐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미, 중과 1대1 경쟁을 펼치긴 어렵다는 자성론이 나오는데 해결책으론 온디바이스 AI가 떠오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로봇 등 디바이스 내에서 구동되는 AI인데요. 기존 AI와 달리 데이터 센터를 거치지 않아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온디바이스 AI 부문에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제조사와 AI 반도체 회사를 연계해 시장을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러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고도의 AI 기술까지 탑재해 수출될 수 있는 겁니다. 관건은 AI 반도체가 우수한 성능을 내면서도 디바이스 내에서 구동될 정도로 전력 소모가 작아야 한다는 건데요. 한국의 글로벌 AI 3강 진입의 열쇠로 온디바이스 AI가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제대로 선정해 집중 지원해야겠습니다.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정부가 전쟁기념관에서 모두의 챌린지 방산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AI,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 기술의 군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혁신 창업 기업이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 창업 기업은 군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고 실증기에 또한 부족해 방산 생태계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 정부가 군과 스타트업 간 공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번 방산 챌린지로 최종 선정된 과제는 10개, 방산 챌린지, 최종 10개 과제 선정군 제안 과제인 탑다운 방식과 창업기업 제안 기술인 바텀업 방식을 병행해 선정했습니다. 과제당 최대 1억 원 규모의 협업 자금이 지원되고 군 실증과 시범 구매, 후속 연구개발 연계 기회 등이 제공됩니다. 이번 방산 챌린지가 국방과 산업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민군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치솟는 기름값과 불안한 국제 정세.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자립입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3대 정책 방향 10대 과제 추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 60기를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석탄 발전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재생에너지에서 눈에 띄는 건 에너지 소득인데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인근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햇빛 바람 소득에 이어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주민 투자를 활성화하는 개통소득 모델도 도입됩니다. 수혜 대상은 약 1,000만 명, 에너지가 더 이상 기피 시설이 아닌 주머니를 채워주는 자산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모든 움직이는 동력원의 전기화도 속도를 냅니다. 경찰차 1만 7천 대와 LPG 택시 20만 대 등 공공과 영업용 차량부터 전기차로 전환하고 여기에 수도권에서 멀수록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지역별 요금제도 곧 도입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분권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까지 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정부는 발표에서 에너지 자원 빈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강국으로 거듭난다는 비전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번 대전환으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노출된 에너지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동 전쟁의 포화 속에 $120 선을 넘보던 국제유가가 휴전 합의 소식에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서부 텍사스 원유와 브렌트유 선물 모두 배럴당 $9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봉쇄 위기에 놓였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서 1,400만 배럴의 원유와 나프타 수급에도 물꼬가 텄습니다. 국내 일일 소비량을 고려하면 약 2주 뒤 일주일치 물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부의 발걸음도 빨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으로 급파됐는데요. 절반이 넘는 호르무즈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자 직접 발로 뛰는 자원 에너지 외교에 나선 겁니다. 정부는 17개를 통해 대체 원유와 나프타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확보한 대체 원유는 예년 대비 60에서 70% 수준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비축유 스와프 등 조치를 통해 정유 화학업계 가동률 저하를 막겠다는 구상인데요. 정부는 상황을 예단하기보다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과거 관세 협상 등에서 수시로 말을 바꿨던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측이 이번 휴전 조치에 레바논 지상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한때 핵전쟁 위기까지 거론됐던 이번 전쟁이 완전한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